산길을 혼자 걸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칼이나 라이터가 사라진다면 나는 이 산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장비의 문제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순간들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순간들은 주변에 조용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나 발밑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풀 한 포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한국의 산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 변화가 심해 길을 잃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위험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식물들이 바로 그 위기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비는 떨어뜨릴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지만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식물은 피를 멈추게 하고 어떤 식물은 차가운 몸을 다시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또 어떤 식물은 물이 없는 순간에 생명의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한국 곳곳의 숲가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20가지 식물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위기를 넘기게 하는 조용한 지혜이자 우리가 잊고 지낸 자연의 손길입니다. 이 식물들을 알게 된다면 산에서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연을 대하는 마음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지 알고 나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도움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산길을 걷다 조금만 살펴보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식물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처를 다루는 식물들은 생존의 시작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강원도의 습한 고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끼류는 피를 흡수하고 염증을 막는 데 탁월해 예전부터 산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이끼 한 줌은 피를 빠르게 완쾌하고 차가운 촉감으로 통증을 가라앉혀주며 무엇보다도 더러운 먼지를 막아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산에서 넘어지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 무릎이나 손바닥에 찢어진 상처인데 이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약국과도 같습니다. 또 들판과 산기슭에서 자라는 야로우는 잎을 비비면 특유의 향과 함께 즉시 출혈을 줄이는 성질이 드러나 예로부터 전쟁터에서도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믿음직한 식물입니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나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생긴 상처에 잎을 올려두면 금세 피가 잦아들고 붓기 또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길가에 흔히 보이는 질경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다 보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기 쉬운데 질경이 잎을 구겨 올려두면 열감이 내려가고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아 발이 다시 편안해집니다. 계절마다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황금빛의 야생화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조용히 우리 곁에서 상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다 보면 한 가지 자연스러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생존은 큰 사건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상처 하나를 잘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움들이 모여 다음 순간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연 속에서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작은 상처를 돌보는 식물들이 우리의 첫 번째 방패라면 통증을 완화하고 몸을 지탱하게 하는 식물들은 두 번째 숨은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잠시 진정되었다 해도 통증이 계속되면 발걸음은 느려지고 판단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을 다루는 일은 생존의 흐름을 이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버드나무는 오래전부터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진통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껍질을 벗겨 씹으면 특유의 쓴맛 뒤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느낌이 따라오는데 이는 식물 속 성분이 몸을 천천히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무릎이 욱신거릴 때나 밤이 깊어 체력이 떨어질 때 이런 자연의 도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에서 흔히 만나는 소나무는
상처를 지켜주는데 그치지 않고 통증이 있는 부위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일조합니다. 나무의 표면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진액을 조금 떼어 따뜻하게 손으로 비벼 바르면 특유의 향과 함께 주변 부위가 정돈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이 진액을 집안의 작은 상처나 부러진 기물의 틈을 메우는 데 사용했는데, 산에서 맞는 바람 속에서도 이 진액은 피부를 감싸며 짧은 안정을 선사합니다. 또한 산기범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노랗게 피어나는 야생화는 물에 우려내어 상처를 닦아내면 열감을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물들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산속에서 맞닥뜨리는 통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라는 자연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상처를 잠재우고 통증을 달래는 과정이 이어질 때 비로소 다음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우리를 더 먼 곳까지 이끌어줍니다. 통증이 누그러지고 몸이 한층 가벼워지면 비로소 산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열과 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의 산은 계절에 따라 표정이 크게 달라져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습한 흙과 이른 비 때문에 불을 붙이기 어렵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빠르게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생존의 다음 단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강원도 산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작나무는 비에 젖어도 잘 타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으로 얇게 벗겨낸 흰색 껍질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금세 불꽃을 일으키며 습한 날씨에서도 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갑작스러운 저체온증의 위협 속에서도 따뜻한 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나 물가 주변에서 자라는 부들은 속이 부드럽고 솜 같은 부분이 잘 타기 때문에 산속에서 불씨를 살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며 마른 꽃처럼 떨어지는 그 재료는 불을 안정적으로 이어주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소나무는 불을 지피는데 가장 익숙한 나무입니다. 송진이 잘 배어있는 마른 가지는 불꽃을 크게 일으키고, 조금씩 모은 진액은 오래 타는 불씨가 되어 밤사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무 한 그루가 주변의 공기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붙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을 위한 판단을 할 힘을 얻게 되고, 그 판단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작은 자원을 이해하는 것은 생존을 넘어 스스로를 지켜내는 지혜가 됩니다. 따뜻한 불을 가까스로 얻어 잠시 안정을 되찾고 나면 생존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불이 몸을 지켜준다면 물은 생명을 이어주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사는 계곡과 샘이 많지만 길을 잃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물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주변의 식물은 조용한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자작나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가를 좋아하는 자작나무는 강원도와 경기 북부 산줄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하얗게 빛나는 줄기가 멀리서도 또렷하게 눈에 띕니다. 이런 자작나무가 여러 그루 모여 있다면 그 아래쪽에는 대개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산행 중 목이 심하게 말라 걷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작나무 무리 아래에서 작은 샘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또 물가 주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는 뿌리가 깊게 뻗어 항상 습한 곳을 따라가므로 이 나무를 찾으면 그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는 잎과 부드러운 가지는 물이 가까이에 있다는 자연의 표시처럼 느껴집니다. 습지에서 만나는 부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발밑이 조금 부드럽고 주변에 부들이 자란다면 그 근처에는 반드시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판단력을 되살리며 산속에서 몸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알아두면
길을 잃은 순간에도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항상 힌트를 남겨두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읽는 법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을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며 이 연결이 다음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물을 찾아 한숨 돌린 뒤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름철 산속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벌레와의 싸움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벌레가 끊임없이 달려들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잠을 이루지 못해 다음날의 행동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순간에도 자연은 조용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식물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산기슭이나 길가에서 자주 맡을 수 있는 은은한 향기의 야생박하는 대표적인 예로 손가락으로 잎을 비벼 피부에 바르면 특유의 시원한 향이 금세 퍼지며 모기와 작은 벌레들이 멀어집니다. 강한 약품 냄새가 아닌 자연의 깨끗한 향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한국의 낮은 언덕과 양지 바른 곳에 자라는 향기로운 관목들은 마른 잎을 모아 불가에 두기만 해도 벌레가 가까이 오지 않아 밤중에 잠시라도 깊은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서서히 타며 퍼지는 향은 주변 공기를 정돈해주고 귀를 스치는 작은 소리까지 잦아들게 하여 마음까지 차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길가와 산비탈에 널리 퍼져 있는 양치류 식물 중 일부는 잎을 살짝 비벼 옷에 문지르면 은은한 향이 번져 벌레들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가벼운 향은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낮추어 몸이 다시 안정된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이렇게 벌레를 막아주는 식물들은 단순히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정신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밤새 벌레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을 때 다음 날의 판단은 더욱 선명해지고 발걸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자연이 건네는 이 조용한 도움들이 모여 생존의 하루하루를 이어주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벌레로부터 한층 벗어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몸을 지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필요하고 이런 순간에 식물들은 또다시 든든한 손길이 되어줍니다. 한국 곳곳의 마을과 산자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카는 단단한 잎 속에 질긴 섬유가 숨겨져 있어 잎을 두드리면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풀려 나옵니다. 이 섬유를 꼬아 묶으면 작은 도구나 나뭇가지를 고정시키기 좋고 간단한 구조물을 세울 때에도 유용합니다. 산에서 갑작스러운 비나 바람을 피해야 할 상황이 올 때 이런 섬유 한 줌은 임시로 기둥을 잡아주거나 덮개를 묶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곡 주변에서 자라는 버드나무의 가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버드나무 가지는 잘 휘어지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 작은 아치 형태로 굽혀 조립하면 몸을 기대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조한 잎이나 풀을 덮으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에서 흔히 만나는 측백나무와 비슷한 향나무류는 가지가 촘촘하고 잎이 겹겹이 붙어 있어 지붕의 역할을 하기에 좋습니다. 겹쳐 올리기만 해도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아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기에 충분한 보호막이 됩니다. 물가에 자라는 부들에 넓고 긴 잎은 펼쳐서 말리면 바닥을 덮는 깔개가 되어 차가운 땅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여러 식물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몸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눈을 조금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조차 자연의 도움으로 가능해질 때 생존의 감각은 한층 더 안정되고 다음 순간을 준비할 여유가 생겨납니다. 몸을 지탱할 자리를 마련하고 나면 비로소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데 그 순간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존은 몸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판단은 흐려지지만 자연 속의 몇몇 식물들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코에 스며드는 향기로운 박하의 향은 그 자체만으로 무거운 숨을 가볍게 풀어주고 뜨거운 여름에도 머리를 맑게 해주어 잠시 침착함을 되찾게 합니다. 잎을 살짝 비벼 손끝에 묻혀 코 가까이에 가져가면 향이 은은하게 번지며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휴식은 다시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만들어주며 다음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바위 틈이나 햇빛이 잘 드는 산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보랏빛의 들꽃들은 잎이나 줄기의 수액을 피부에 바르면 자극받은 부위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걷는 동안 생긴 작은 따가움도 누그러뜨려 줍니다. 갑작스러운 피부 자극은 생각보다 정신을 크게 흔들어 놓지만 이런 식물들의 조용한 도움은 불편함을 줄이고 다시 몸의 균형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또 일부 양치류 식물에서 풍기는 산뜻한 향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산속에서 홀로 밤을 맞는 순간에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지만 이런 향기들은 잠시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며 긴장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식물들은 단순히 향이나 촉감의 역할을 넘어 생존을 이어가게 하는 정신적 지지대가 됩니다. 몸이 지쳤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불안이 잦아들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순간을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꾸준히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여러 식물들의 도움을 하나씩 되새기다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온 조용한 지혜가 얼마나 오래되고 넓은지 깨닫게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단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다스리는 이끼와 야로우,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버드나무와 소나무의 향, 물길을 알려주는 자작나무와 버드나무, 벌레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는 박하와 향기로운 풀들, 그리고 몸을 누일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는 육하와 부들의 잎까지 이 모든 존재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온 듯 자연스럽게 곁에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연은 화려한 말로 가르침을 건넨 적이 없고 그저 묵묵히 스스로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존이라는 말이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다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더 깊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연이 남긴 작은 표시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산속의 두려움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어 불안이 아닌 경계와 존중으로 남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침착함을 되찾아 길을 찾을 힘을 얻게 됩니다. 한국의 산과 들에 자리한 식물들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생명의 지혜이며 이 지혜를 알고 나면 일상에서도 자연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산길을 걸을 때마다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산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 식물들을 떠올린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길을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작은 풀잎 하나가 길을 밝혀주고 나무 한 그루가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면 생존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